안녕하세요. 세이지 영문법. 오늘은 동사의 비밀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적어와 보어의 구분을 통해서 그 다음 수업으로서 예정했던 부분은 보어를 이용해서 독해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예정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왕 보어 목적어를 설명한 김에 주어 동사까지 세트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아서 독해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이제 3 요소에 주목보가 들어가는데 동사가 빠진 이유는 문장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뺀 것 같아요. 동사 없이는 문장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가장 기준점이 되는 중앙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알면은 좌측의 주어, 우측의 목적어 보이기 때문에 독해를 위해서도 동사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단한 원리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보시면 지조가 없어서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동사에 나온 부분 V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들은 비동사일 경우랑 이제 일반 동사일 경우에 보시면 여기 예로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am, are, is가 나오죠. 그럼 주어에 따라서 이 첫 번째 동사는 비동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즉 동사는 변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뭐가 변한다? 일반 동사에서는 이 꼬리가 변하고 비동사에서는 형태가 am, are, is 변하는데 is나 works나 공통점은 단수일 때 s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s, es, ies. 예를 들면 study 같은 경우는 y가 i로 바뀌고 studies로 변하죠. teach는 teaches. 그죠? 그 다음 play는 plays가 됩니다. 그래서 단수형은 s, es, ies가 붙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 동사는 일단 첫 번째 동사는 주어에 의해서 동사의 꼬리가 변한다. 언제 특히 변한다? 일반 동사일 때 이 꼬리가 변한다. 이건 이제 뭘 갖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teaches 그다음에 plays 죄송합니다. 연필이 아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studies 그러면 여기 있는 어미 변화가 꼬리가 y가 i로 변하고 es 그다음에 teach는 발음 구조상 es play는 모음이 두 개 왔을 때 s 이렇게 해서 s, es, is 꼬리 변화하는 것이 동사의 특징이다. 언제? 현재일 때 주어가 단수이면 그럼 이 현재라는 말은 시간이고 단수라는 말은 주어를 의미하죠. 주어가 단수일 때 그래서 이거를 약어로 하면 주시가 되거나 시주가 됩니다. 즉 첫 번째 동사는 누구에 의해서 변한다? 시간과 주어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동사는 인칭 대명사가 올 때만 IU만 이게 단수여도 IU는 연예인이니까 M과 R을 쓴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일반적 단수는 다 모두 S, ES, IS가 붙습니다. 비동사는 그래서 is가 오고 일반 동사는 S, ES, IS가 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동사는 누구에 의해서 변한다고요? 주어와 그 다음에 시간에 의해서 변합니다. 주시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V1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주어와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동사를 보세요. 얘는 변했죠. 뭐 내용은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변했어요. 그죠? 예. 메시가 해트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동사는 물론 be able to가 한 덩어리긴 합니다. 이제 편의상 투부정사 뒤에 왔다라고 보시면 얘는 변하지 않죠. 두 번째 동사는 시간과 주어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얘도 변하지 않았죠. 메시는 그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느끼게 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존재감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겨우 한 골만 넣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경기를 할 때.
우리 사역동사를 써서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첫 번째 동사 was able to에서 was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동사는 사역동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to 부정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은 주어와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얘가 과거로 변했더라도.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세 번째 이 동사도 엄밀하게 이 안에서 보면 얘가 두 번째죠. 그런데 이 felt라는 과거 분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어와 시간에 의해서.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만 따진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주어가 다르죠. 예. 주어가 다르고 시간은 이제 현재입니다. 가정을 할 때 현재.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어떻게 됐나요? has, have 했을 때 주어와 현재 형태인데 과거 형태가 아니면 이제 여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죠? 과거나 뭐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게 아니면. 그래서 주어의 영향을 받았더니 주어가 단수니까 ses, is. 복수니까 꼬리 변화가 없습니다. 복수일 땐 꼬리 변화가 없는 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복수일 때 꼬리 변화가 없는 것을 원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to 부정사에서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라고도 하죠. 꼬리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나온 동사 bring은 시키다라는 뜻의 has는 make와 뜻이 비슷한데 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 시켜서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당하다라는 뜻 혹은 상태 이런 뜻도 있지만 남을 시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나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켜. 커피 가져오게 한다는 게 심부름 시키는 거죠. 이때 이 두 번째 동사는 변했나요? 안 변합니다. 얘네들은 주어와 시간에 의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변하냐? 두 번째 동사 잘 기억해 두세요. 얘네들은 오직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기준에 의해서만 변합니다. 그러면 능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동사의 주어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갖고 오는 거니까 능동이죠. 능동이라서 수동의 형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능동의 형태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건 조금 나중에 얘기해야 되지만 첫 번째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사역동사면은 동사원형, 지각동사면은 잉잉이 ing와 그 다음에 동사원형,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동사들은 imagine, keep 같은 것을 빼고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이 get이라는 준사역 동사를 썼는데 이때 두 번째 동사인 killed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CJ에서 변했죠. 그 지도자 때문에 모두 죽었어 이런 뜻인데 얘는 안 변해요.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주어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댐이죠.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따집니다. 오늘은 간단히 첫 번째 동사는 변한다. 지조가 없어서. 그러나 두 번째 동사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의해서만 변하고 주어와 시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잘 찾아야 돼요. 이게 문장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 아니면 보호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능수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간단하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동사를 그럼 어떤 기준으로 찾냐?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시간을 보고 꼬리 변화가 있는 것. 이게 현재형이고 현재형 단수. 그 다음에 꼬리 변화가 없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요거 구분하면 간단하게 모양이 보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동사의 비밀 1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어지는 시간에 동사의 비밀 2, 두 번째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